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마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은 2009년도, 2018년도, 2021년도입니다. 텐베거가 이때 테마주에서 나왔거든요. 이때 시장이 어떤 때였느냐. 양자권 펀드랑 한국통신은 뭔가 미래의 산업 가치에 기여할 것 같아요. 이런 테마주들은 젠슨왕 관련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종목들이 최근에 위아래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큰 흐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테마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뭐 사실은 반도체가 굳건한 시장이지만 네. 그렇다고 반도체만 간 건 아니고 그죠? 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광통신 같은 거죠. 이런 쪽이 제일 강했는데요. 테마주의 역사를 한번 리뷰를 해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테마주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테마주가 움직이는 장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시장을 이해하고 뭐 적절하게 유효한 뭐 네. 투자법으로도 하나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지양하지도 않는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테마주의 흐름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배경 이전에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분위기를 짧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돌파했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최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은 러셀 2000. 그러니까 업종은 아니지만 지수는 그렇죠. 러셀 2000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24,000에서 26,000까지 반등을 줬거든요. 최근 빠르게.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최근 상황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지수가 비슷하거든요. 단위만 다르지. 2,400에서 2,8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최근 시장에서 소형주로 구성되어진 러셀 2000 지수가 더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대형주 지수는요. 2,400에서 거의 6,500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편제가 되었죠. 중형주 단 종목들도 거의 한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4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미국은 러셀 2000 지수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시장에서 거래량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소형주로의 거래가 집중되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서 3월부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래 집중화, 탄력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전체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가 언제 움직이느냐. 테마주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 그러니까 고객 네트워크가 늘어났을 때입니다. 테마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은 2009년도, 2018년도, 2021년도입니다. 2009년도에는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텐베거가 이때 테마주에서 나왔거든요. 뭐 종근당 바이오 비롯해서 이때 바이오주들이 단기간 내의 흐름에서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는 무선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KMW 같은 종목들이 네.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18년도에. 2021년도에는 메타버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라갔습니다. 10배씩 올랐죠. NF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때 시장이 어떤 때였느냐? 2009년도, 2018년도, 2021년도. 이때는 뭐냐면 지수가 고점 찍고요. 고점을 살짝 벗기면서 오르내림에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아주 슈팅이 나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큰 대형주들이 움직일 만한 시장은 아니었고 시장이 빠지진 않으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한 1년 정도 이런 시장이 연출됐었고요. 2018년도에도 2700포인트 고점에서 완만하게 7개월 동안 옆으로 우상향하지만 이게 세게 움직이는 장이 아니었고요. 21년도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8개월, 7개월 동안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몰려 있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세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런 시장에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최근에 전쟁 이슈로 6,300에서 5,000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6,300 근처로 회귀는 했지만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이게 단기간 내 7,000을 가고 8,000을 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앞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시장의 유동성은 120조 이상의 풍부한 고객 예탁금이 현재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섹터로의 연속선상에서의 자금이 집중화되는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정확하게 성립되지는 않았어요. 제일 테마주로서의 지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게 광통신, 광반도체, 그리고 건설 이런 건 테마주로 올 수는 없나요? 그거는 건설은요. 네.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원전이란 이슈, 재건이란 이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경기 민감으로, 경기 회복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원전이나 맞아요. 재건만 보면 대우건설, 현대건설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GL도 올라가고 DL도 올라가고 이게 건설주들이 그리고 지방건설사들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의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주는 테마주라기보다는 이 테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은 테마주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산업의 사이클 이런 걸로 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테마는 그게 아니라 어떤 업종이나 실적이나 사이클보다는 뭔가 좀 이슈를 가지고 그렇죠. 가는 거죠. 동일 업종은 아니지만 네. 같은 목적을 맞아요. 묶여있는. 목표로 해서 여러 업종에서 모여 있는 그룹을 음. 되어진 그 이슈를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데 맞아요. 보통 한 10개, 20개 종목이 이 테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광통신, 양자 컴퓨터, 그다음 코로나 뭐 그렇죠. 테마인데 네. 테마주는 움직일 때요. 불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는 우리가 한번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게 날씨가 풀리거나 뭐 이러면 없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는 얼마 못 갈 테마주고요. 양자 컴퓨터랑 광통신은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산업 가치에 기여할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 이런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전에 메타버스 굉장히 미래 산업에 대한 가상현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다가오는 것도 언제일지 이 산업이 개화가 될지 언제일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테마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향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향하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노린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를 참고로 해서 하고요. 근데 테마주를 너무 사랑하면 네. 힘들어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일정 부분만 그죠. 테마주의 단점은요. 네. 하루 변동성이 20% 이상 움직이는 가능성의 흐름들도 나타납니다.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알면 네. 이제 사실은 테마주는 끝이에요. 네. 뭐가 어리버리 이거 진짜야? 아니야? 실험한다니까? 아니라니까 이쪽에서 반박 나왔다니까 진짜라니까? 네. 그렇죠. 이런 그게 또 테마주 성격이니까 전체 포지션에 있어서 테마주는 일정 부분만 가져가시면 좋고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광통신 양자컴 얘기를 하죠. 광통신주는 젠스랑이 불을 붙인 거죠 이번에. 그죠? 네. 양자 컴퓨터도 젠스랑이 불을 붙여서 이제 그러네요. 젠스랑 관련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젠스랑이 이번에 GTC 2026에서 광반도체라고 정확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우리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의 주가 접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면서 우리가 이제 하드 쪽의 부분들은 계속 충족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계속 운송하는 운송 쪽 그러니까 전력과 하드 쪽에서의 부분은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HBM이라든가 또 전력에 관련 부분들은 다 영향도를 받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교류하기 위한 통신망 자체에서의 내용은 아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광통신이 앞으로 미래의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교류를 진행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 광통신 광반도체가 지금 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젠스랑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앞에 잠깐 전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광통신, 광반도체 종목들의 재무 구조라든가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자리매김 자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대감입니다. 다. 기대감이죠. 네. 네, 기대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기대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 광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뭐 대한광통신이라든가 빛과전자 같은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이죠. 주가 등락 차의 흐름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 종목들이 최근에 위아래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큰 흐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앞에 모두의 2009년, 18년, 21년도에 테마주가 만들어지고 이때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는 NFT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그 주가 탄력들을 보여주는 그 측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형태의 모습의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시장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왜? 예탁금이라든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더 좀 아리송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이제 맞습니다. 미래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 관련주가 실제로 이렇게 있나 얼마나 있나 그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 네. 관련주들이 현재 국내 기업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한 달이 걸치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광통신 광반도체는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테마 만들어진 지.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뭐 기존에 지지난해 한 번씩 흐름들이 진행되어지긴 했으나 최근 이슈가 발현된 거는 한 4, 5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메타버스를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메타버스가 움직일 때 NFT가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광반도체와 양자 컴퓨터가 서로 치고받는 형태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초전도체도 기억하시잖아요. 네. 초전도체 그죠? 뭐 실험을 했네 어디 뭐 국제 실렸네 아니네 그죠? 지금은 저 초전도체 뭐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뭐 했더라 그거 자기장 뭐 초전 팽이가 영구적으로 도는 현상. 공중에 뜨고 네. 그죠? 야, 그 얘기를 들은 이유는 테마주에 너무 많은 돈을 걸지는 마시라 그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테마주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지금 장에서 네. 왜 이 종목들이 올라갈까? 이 종목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